오늘은 동양역술특강 10번째 시간으로 생활풍수와 상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다양한 풍수 정보와 가상, 기타 상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역술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장동순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생활에 관계된 생활 풍수적인 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서로성자죠, 이게. 동양의 오술이 명복의상산이 아닙니까? 명, 복, 의, 상, 산, 이렇게 5가지 술법인데, 이 산의 풍수와 그 다음에 관상과 손금, 족상, 뭐 이런 모든 그 얼굴에 관계된 것이 상에 관계된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손금과 관상까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녀 애정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꽃 한 송이 갖고서 생화예요, 생화. 생화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꽃 한 송이 갖고서 어디다 배치하느냐. 들어오는 현관문. 현관문을 들어올 때, 현관문 들어오는 방향에서 보면은 좌청룡 우백화잖아요. 좌청룡은 남자, 청룡은 남자죠, 좌청룡. 청룡은 남자. 그 다음에 우백호는 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쓸 때 항상 남자가 왼쪽에 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산도 왼쪽에 있는 것이 좌청룡이고. 그래서 들어오면서 오른쪽에가 여자의 도화방이고 왼쪽이 남자의 도화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정운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애정운이 한 2%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면서 오른쪽에다가 생화 한 송이를 놓고 남자는 왼쪽에다 생화 한 송이를 놓는 거죠. 그러면 애정운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만약에 자기 애정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여자가 왼쪽에다 놓으면은 남편의 애정운이 증가해서 남편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붕어법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금붕어가 집안에 굉장한 기운을 갖다가 불어주기도 하고 탁기를 없애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금붕어인데, 금붕어를 갖다 키울 때 우리가 물고기를 키울 때 금붕어뿐만 아니라 몇 마리를 갖다 키우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 마리는 애정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마리. 왜 일이라는 것이 애정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일이 감이죠, 감. 감이수죠, 감이수. 수인데 이 수가 남녀의 어떤 애정에 관계된 수기 때문에, 이것이 본능에 관계된 수기 때문에 이게 일위를 갖다가 애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갖다 붕어 고기의 마리수를 갖다가 우리가 아무런 개념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4마리는 4라는 숫자가 문곡성이에요, 문곡성. 공부, 문곡성. 문곡의 별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면은 애정운, 4마리면은 공부 잘하는데 죽었고, 부동산이 8이 간운이죠, 간. 멈출 지자, 산.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을 빨리 팔고자 싶으면 8마리, 애정운을 증진시키자 하면 1마리,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자 하면 4마리를 갖다 놓는 건데, 어항이 놓는 자리를 갖다 남쪽이나 남동쪽이 좋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1마리는 탐랑수라고 해서 도화살이라는 걸 우리가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섹시하다, 굉장히 어떤 어필한다 하는 것이 이게 도화죠, 이게. 도화꽃이 분홍빛 도화꽃이 엄청나게 사람의 시선을 끌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2마리는 이게 원래 2하고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안 좋은 숫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해하기나
어떤 그 구성학에서 보면 이게 꼭 질병이나 시비, 호랩이 이런 관계된 수가 2나 5자예요, 이게. 그래서 3마리는, 3마리는 놀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진일이기 때문에 놀라는 숫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지는 4마리는 문곡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북두칠성하고 방위학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마리가 무곡인데 우리나라 유군이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정조운이라고 청도대왕운이 건국이라고 했죠. 재운이 호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14689 굉장히 좋고 2357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항에다가 붕어나 물고기를 넣고 키워보면은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4마리를 놓고서 키웠는데 얘가 자꾸 죽는다. 그럼 빨리 사다가 보충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죽는다는 것은 이게 붕어가 나쁜 기운을, 공부의 나쁜 기운을 붕어가 받고서 죽은 거기 때문에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감히 북쪽이죠? 북쪽의 수방향, 그 남녀의 어떤 애정, 섹스, 뭐 이런 거가 이게 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건방은 북서방. 이것이 이제 북두칠성의 8개의 저거하고도 1대1로 매치되면서 숫자와 풍수와 북두칠성의 서로 관계가 이제 해서 그런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 면접, 단판,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 면접 보러 갈 때 이런 걸 갖다 가르쳐 주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청용 우백호, 뭐 남주작 국현무 이렇게 되어갖고서 총룡은 뭐 동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집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문이 있는 집이나 또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문이 있는 집이나 다 이쪽은 뭐가 되느냐면 이쪽을 갖다가 북현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가 북현무, 여기가 북현무. 어떻게 집의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에 로컬 오리엔테이션에는 관계가 무관하게 이것이 안쪽이 북현무고 남쪽이 문 쪽이 주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나 면접이나 단판에서 좋은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여기가 좋고 여기가 좋고 북현무하고 자청룡이 좋은 겁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람. 그다음에 화장실이 여기 있으면 이것도 이제 거의 문해하고 이제 같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게임이나 단판에 유리한 방향이라는 것이 이 방향이 좋은 겁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 방향을 갖다 바라보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방향. 근데 이것은 이게 단지 주어진 어떤 형세상의 아주 심플한 판단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좋은 데가 현무, 뒤쪽, 왼쪽이 그죠? 전문적인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인사신시 유김이라고 굉장한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게임이나 면접이나 단판에 유리한 방향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노름을 한다. 노름을 할 때 밤새도록 뭐 고스톱을 친다, 노름을 한다 할 때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경험적으로.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시계가. 만약에 현재 이 방향에서 누가 돈을 따거나 운이 좋았다. 그러면 2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30도를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이 방향에서 땁니다. 또 2시간이 지나면은 이 방향에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운은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승부의 운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어떤 방향에 만약에 면접을 간다, 또는 단판을 한다, 또는 이렇게 할 때, 또는 전쟁을 한다, 들판에서 이럴 때 어느 쪽 방향이 좋은지는 이것이 이제 유김의 고비법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일단 그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된다? 운은 30도 방향으로 2시간마다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대구의 S대 다수 합격하는 아파트가 대구 만천 보성 아파트 107동 2라인이라고 딱 그러는데, 그 2라인을 보면은 여기 뭐 라인이 2개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가 2개가 있는데 어느 쪽 건지는 이제 모르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아까
이런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만약에 문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8방으로. 8방으로 나눠서 아까 같은 숫자가 일사가 들어간 숫자가 여기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공부방을 여기다 만들면은 엄청나게 좋은 거죠. 아마도 여기 이제 대구 저기 만천동 보성 아파트가 이러한 그 굉장히 좋은 방향의 그 문곡성 그 방향에 이것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다른 어떤 인적인 그 요소와 결부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침대는 어떻게 놔야 되느냐? 이게 맨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사소한 생활 정보인데, 침대는 일단은 여기 문이 있죠? 여기 문이 있잖아요? 여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벽 쪽에 문하고 먼 벽 쪽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벽 쪽에 헤드보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헤드보드가. 떨어지거나 이게 문 쪽에 가 있으면은 잠을 계속적으로 설치게 되는 거죠. 나쁜 거는, 여기 떨어지면 이게 나쁜 겁니다. 이게 나쁜 위치에. 문 쪽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헤드보드가 있는 게 나쁜 거죠. 문하고 침대가 붙어 있는데 이게 문하고 침대에 들어오는 방향에 침대가 막바로 보이는 경우. 이거 안 좋은 거죠, 이게 숙면을 취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풍수적인 이런 것을 갖다가 고려한 것이 이제 풍수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론이 됐을 텐데 이것이 나쁜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변소가 있다 그러면 화장실하고 벽을 갖다가 해서 가로둬서 이렇게 뭐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물론 소리도 들릴 겁니다. 소리도 들릴 거고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이 어떤 기운이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말이죠. 큰 대갓집의 안채가 여기 있잖아요. 대갓집의 안채가 여기 사랑채가 있잖아요. 사랑채가 있으면 이 사랑채에 아궁이가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궁이가 불 때잖아요. 여기에. 이게 아궁이가 막바로 대갓집의 본체를 보잖아요. 이런 불이 납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과학적인 뉴턴 역학으로 연력학적인 법칙으로 또는 무슨 유체학적인 어떤 그 이론으로 이걸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진짜로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 20,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를 그럼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럼 하여튼 그 얘기는 자,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여기 있으면 주방에 이렇게 해서 또 가스레인지하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침대 헤드보드하고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갖다가 판단해서 떼어내라는 거죠. 또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현관문이 있는데 이 복도예요. 복도를 쭉 해서 현관문하고 현관문이 이게 서로 도투도로 해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런 건 기운이 친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충살, 칠충자, 찌를 창살 이렇게 갖고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갖다가 파티션으로 큰 마귀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로 이런 것이 이제 현장 풍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사례인데 다른 것이 큰 문제가 없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불운이 있을 경우에 여기 보면 여기 또 마찬가지야. 복도 끝에 이런 끝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복도 끝에 이죠? 네, 복도 끝에 이렇게 문이 있는 경우에는 파티션으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화장실 문과 집방문이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경우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다 충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저 바깥에 있는 문하고 주인방 문이 거의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안 좋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에 이렇게 해서 1대1로 이렇게 이제 기운이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바람, 물, 이런 것, 바람의 통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나 물이나 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들을 갖다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바람의 어떤 영향이 있다 그러면 기의 영향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야, 이런 걸 좀 보십시오. 이웃집 담장이 있는데 담장의 모서리가 자기네 집 여기 치는 경우, 담장의 모서리가 자기네 유리창을 갖다 이렇게 치는 경우, 또 다 이제 그 비인살, 그 어떤 칼날이 날라 들어와서 친다. 그 다음에 창문으로 이렇게 이제 공장의 굴뚝이 보이는 경우, 또는 공동묘지가 보이는 경우, 이런 것도 이제 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리창에, 요새 유리창을 갖다가 굉장히 벽면을 갖다 건물의 빌딩의 벽면을 갖다가 굉장히 빛이 나는 그런 어떤 그런 유리로 설치했을 경우에 이 창으로 강력한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기운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럴 때는 여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코팅한 종이나 유리로. 여기 보면 어떤 그 주인 방에서 공동묘지가 보이는 경우, 옆집의 코너가 우리 집의 그 대문이나 문을 갖다 치는 경우, 이웃집 담장이 우리 집 문을 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날라서 칼날이 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사소한 얘기인데, 이게 신발장이 이게 너무나 높아도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3분의 1 이하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거울이 이렇게 비치는 것도 이것이 엄청나게 이것이 안정적인 관점에서도 안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가로등이 그 집 앞을 갖다가 정면으로 하는 경우도 이것도 이제 천심살이라고 해서, 천자가 이게 이제 갖다 꽂힌다는 거예요. 꽂힌다는 천심살이라 해서 이것이 역시 흉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맞던 기운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길이 말이죠. 길이 이렇게 해서 이 곡률 반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굉장히 각이 크잖아요. 이런 길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곡률의 반경이 90도 둔각이죠, 둔각. 여러분들이 아는 듯. 이렇게 되면 이게 순곡로라고 해서 이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해서 사람은 70%가 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을 갖다가 캐리한 이런 루트가 되는 거죠. 마치 혈관처럼, 물길처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곡률 반경이 완만한 둔각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갖다 유정수라고 합니다. 유정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꺾여지잖아요. 이게 꺾여지는 굉장한 애각이죠. 반곡로라고 해요. 반곡로. 작은 애각. 또는 튀어나온 집. 이럴 때는 무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 모를까. 한 번 들어보면은 이런 것은 나름대로 뭔가 기분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뭐 차를 커브를 꺾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미끄럽잖아요. 만약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랬을 때는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이제 어떤 일상사회에서도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예각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와서 꺾이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컨버징 하는 경우. 예각으로 접어들면은 이게 물길이 빨라지잖아요. 이게. 바람도 빨라지고. 하여튼.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도 빨라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여기 만약 이게 집이라면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어떤 계속해서 이게 예각으로 날카롭게 꺾이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길이 이제 그렇게 90도로 안 꺾여도 이렇게 꺾이는 경우도 기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백타를 배웠으면은 기운이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화분 이렇게 돼서 결국은 여기를 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해서 우리가 하회마을의 곡수를 갖다가 봤잖아요. 하회마을이 있으면 이게 곡수, 하회마을이 있으면 이게 곡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실제적으로 형상학적인 기운을 갖다가 벡터화해서 갖다가 우리가 저가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생활 풍수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친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집을 갖다 길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3면이라도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그 극단적인 어떤 그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식으로도 자살을 하거나, 더군다나 이렇게 애각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마름모로 되어 있는 건 더 나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모양이 이게 더 그 험하잖아요, 이게. 이거는 나름대로 안정감.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둘러싼 주택을 살 사람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안 사겠지만, 소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안 사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데 가서 무슨 몇 달을 있는 동안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풍수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게 집터가 있으면, 집터가 이렇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마을이 있으면은, 높은 지역에 집터가 있으면은, 이런 높은 데서 짓게 지면은 그 저기 자손이 그 좋다. 근데 집터가 높고 나쁜 거는 이제 타운에서는 잘 모르는데,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그 홍수를 당해보면 알아요. 물이 마지막으로 침수되는 집. 물이 마지막으로 침수되는 집은 대개 그 자손들이, 똑똑한 자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그 이제 집터의 높이에 따른 기륭이죠. 근데 반대되는 경우가, 이렇게 터가 있는데 이렇게 집을 낮게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낮게 집으면 재산상으로는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은 버는데 이상하게 낮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이상한 그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접을 못 받는 어떤 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낮은 데로 가는 것이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낮은 데로 가서 대접을 받던 사람이, 대접을 받던 사람들은 낮은 데로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경향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모여드는 경우엔 좋은데, 모여들어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산이 뭐 이렇게 묘지처럼, 그러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듯이 모여들도 이렇게 모여드는 거죠. 이렇게 역수 형태로 모여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드는데, 이렇게 모여들고 이렇게 모여들고. 그러니까 곤지암에 가면은, 진짜 곤지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이제 코너에 있는데 몇 차선의 길이 그 모여드는데 2중 3중으로 모여들더라고요, 그게. 비가 왔을 경우에 빗물이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빗물이. 그런 경우는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물론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물이 모여드는 경우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물이 겹쳐지잖아요. 풍수의 관점에서는. 물은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역수가 되면은 엄청나게 그 등급이 뛰는 거죠. 순수가 되면은 이게 오히려 돈이 엄청나게, 돈과 기운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동서수가 남북수에서 비해 좋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동서수 오케이. 이게 또 하나는 동에서 서로 물이 흐르는 경우하고 서에서 동으로 물을 흐르는 경우가 또 틀려요. 이게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건 중국이에요. 동에서 서로 흐르면은 해가 떠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계속 태양을 받잖아요. 태양을 받기 때문에 뜨거워져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급해요, 급해.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거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면 태양은 일로 지나가고 물길은 일로 지나가니까 실제적으로 빛을 받는 게 적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급하지가 않아요. 만만디예요, 만만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물길이. 물길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간인방 아니에요. 목이죠. 간인방은. 목은 뭐예요? 팍 자라나는 거, 전진하는 거,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하게 겹쳐져 갖고서 대한민국 사람은 급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엄청나게 기운을 뺏길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수상 스키라든지 바다에서의 격투 배 타고서
두 개의 보트가 쫙 지나가면은 물길이 쫙 몰리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 가던 어떤 배가 일로 와서 충돌을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이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강력한 어떤 흐름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엄청나게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백호하면은 동양의 여기서 백호하면은 이것은 굉장한 흉살이에요. 흉살, 혈변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아이고, 혈변. 그래서 혈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혈 안 좋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물론 양쪽으로 길이 나면은 이것은 소음 문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그거 포함해서 이것이 이제 기운상으로도 안 좋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봤을 때 우백 오른쪽이죠? 우백호가 감아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우백호가 이렇게 감아 들어가면은 주인이 몰래 바람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백호가 원래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감아 들어와서 멈추면은 이 청룡은 남자래. 남자에서 멈췄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남자 주인이 이제 바람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기운이 이쪽으로 와서 어떤 이렇게 조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게 교통사고.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신설동 5차선 로터리예요. 근데 이것이 2011년도에 교통사고 1위 지역이에요. 근데 아까 대공망 얘기를 했죠. 대공망. 동서남북과 건선간군의 그 교차는 22.5도. 22.5도인데 그거는 자북에서 얘기고 도북, 이건 도북이니까 지도상에서 본 거니까 도북은 동북방 30도 방향이에요. 도북과 자북이 우리나라에서는 7.5도 방향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쪽을 갖다 이제 동북방 30도 방향인데 이것이 신설동 5차선 도로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쪽에 대공망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계속해서 뭐예요? 이쪽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이게 대공망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특히 이제 교차로에서 이게 복잡하니까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반드시 이것 때문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증명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은 일단은 그런 것이 이제 개연성의 문제를. 두 번째로 사고가 많이 나는지요. 논현동 교보타워 교차로예요. 여기서는 이 대공망이 두 개가 겹치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세 번째까지도 이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세 번째는 대공망이 아니라 소공망이 강력하게 교차하고 있어서 하여튼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러한 지리학적 무슨 다른 어떤 그런 지형학적 그런 원인 외에 그 다음에 어떤 트래픽 아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외에 이러한 문제들이 만약에 풍수적인 이런 문제들이 내재해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고치는 것은 뭐 굉장히 바람직해 보인다는 것입니다.